혹시 작년에 혹은 올해 초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 조금 높아서 혹은 집값이 조금 비싸서 탈락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기초연금의 문턱이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는 무려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수급 가능,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2025년 대비 단독가구는 34만 원, 부부가구는 54만 4천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정도 인상폭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 손꼽힐 정도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확정된 금액 분석부터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계산 방법, 그리고 1961년생 분들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초연금 신청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혹은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후 자금의 핵심, 기초연금. 이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달 최대 41만 4천 원씩 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1년이면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선정기준액의 대폭 인상. 둘째,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셋째, 기초연금액 자체도 인상되었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액입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 무려 16%나 오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인분이 탈락했다면 이제는 당당히 합격권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부부가구는 더 극적입니다. 340만 원에서 395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이 350만 원, 36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작년에는 안 되었지만 올해는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액입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죠. 2025년에는 기본 공제액이 110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1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5만 원 차이지만 여기에 추가 공제 30%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산 사례를 통해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액 자체도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41만 4천 원입니다. 2025년에는 40만 4천 원이었으니까 1만 원 올랐습니다.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어도 집값이 비싸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가장 큰 철학은 이것입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신 분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도 있고 재산 기본 공제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심사 과정의 간소화입니다. 예전에는 서류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등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정보를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제출할 서류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금융재산이 많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분증 하나 들고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혼자 가시기 불편하시면 자녀분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 이 금액보다 내 소득 인정액이 적으면 연금을 준다는 커트라인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247만 원입니다. 2025년 대비 무려 34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247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는 매년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평균 소득의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정합니다. 쉽게 말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낮은 쪽에서 70%까지는 다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 이 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체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 자체가 올랐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평균이 상승한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급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니까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겠다는 정책적 결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부부 가구는 더 놀랍습니다. 395만 2천 원입니다. 2025년보다 54만 4천 원이나 인상된 금액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이 350만 원만 되어도 탈락했던 분들이 2026년부터는 아주 여유 있게 합격권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만 65세가 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기준은 부부 가구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961년생이고 아내가 1963년생이라고 칩시다. 남편이 2026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남편만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인정액 계산은 부부 합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부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2028년에 아내도 만 65세가 되면 그때 아내도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느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월 41만 4천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부부 감액이라고 해서 각각 받을 금액의 20%를 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만액을 받는다면 각각 33만 1,200원씩 합쳐서 66만 2,400원을 받게 됩니다. 왜 부부 감액을 하느냐?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덜 들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부가 합쳐서 월 66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건 큰 도움이 되죠.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 395만 2천 원 이하라는 건 소득 인정의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이 아닙니다. 실제로 월급을 300만 원 받아도 각종 공제를 받으면 소득 인정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정기준액은 전국 동일합니다. 서울에 사시든 제주도에 사시든 똑같습니다. 247만 원,
395만 2천 원입니다. 다만 재산을 계산할 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정 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7년에도 또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을 그대로 소득으로 잡지 않고 일정 금액을 깎아준 뒤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1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월 300만 원을 버는 단독가구 어르신이 계신다고 칩시다. 300만 원에서 먼저 115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185만 원이 남죠. 여기서 또 30%를 빼줍니다. 185만 원의 30%는 55만 5천 원입니다. 185만 원에서 55만 5천 원을 빼면 129만 5천 원이 됩니다. 보세요. 실제 월급은 300만 원이지만 기초연금 계산상 근로소득은 129만 5천 원으로 잡힙니다. 선정 기준액인 247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재산이 아주 많지 않다면 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일용직으로 받는 일당, 프리랜서로 받는 사업소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계산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고용된 형태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거나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 115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반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조금 다르게 계산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긴 하지만 근로소득만큼 파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내 소득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는 소득확인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공적연금 소득도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월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복잡하긴 하지만 대략 국민연금의 30% 정도는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신다면 약 30만 원을 공제해주고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100만 원에 기초연금 41만 4천 원을 합치면 월 141만 4천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노후가 훨씬 안정되겠죠.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 많이 하시는 질문 몇 가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용직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일용직은 매달 소득이 불규칙하니까 최근 3개월 평균을 내서 계산합니다. 둘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월급이 50만 원 정도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115만 원 기본 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시지만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는 근로소득이 0원으로 잡힙니다. 완전히 유리한 거죠. 셋째, 농사를 짓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느냐? 농업소득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농작물을 팔아서 얻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거기서 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농사는 소득이 크게 잡히지 않습니다. 넷째,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서 하는데 합산하느냐? 네, 합산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서
거기에 115만 원 공제와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근로소득 공제는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유리합니다. 월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도 실제 계산되는 소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일도 하고 연금도 받으시면 노후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소득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게 바로 재산이죠. 집 한 채 있는데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여러분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은 아예 없는 셈 쳐주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이 금액을 뺀 나머지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죠. 먼저 지역 구분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대도시는 어디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그리고 경기도의 일부 지역입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수원, 용인, 안양 같은 곳은 대도시로 분류됩니다. 중소도시는 대도시를 제외한 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 청주, 전주, 창원, 포항 이런 곳들이죠. 농어촌은 군 지역과 도서 지역입니다. 완주군, 화순군, 영암군 이런 곳들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어르신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세가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 예금이 2천만 원 있습니다. 먼저 부채를 뺍니다. 총 재산 3억 2천만 원에서 대출 5천만 원을 빼면 2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재산은 연 4%를 적용하고 이걸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에 4%를 곱하면 540만 원이고 이걸 12로 나누면 월 45만 원입니다. 이분이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인정액은 월 45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액 247만 원보다 한참 낮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억짜리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파트가 5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5억 원에서 대출 5천만 원 빼고 예금 2천만 원 더하면 4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1억 3,500만 원 공제하면 3억 3,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 환산하면 월 111만 5천 원입니다. 여전히 247만 원보다 낮으니까 합격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10억짜리 집에 사는 분은 10억에서 공제 1억 3,500만 원 빼면 8억 6,500만 원입니다. 월 환산액이 288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탈락입니다. 하지만 부부가구라면 부부 기준이 395만 2천 원이니까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재산 이 모든 게 다 합산됩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좀 까다롭습니다. 금융재산이라고 하면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금융재산 공제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1천만 원, 적금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없는 걸로 쳐줍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 환산율이 높아집니다. 일반 재산은 연 4%지만 금융재산 초과분은 연 6.26%를 적용합니다. 월로 치면 약 0.52%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 원 있다면 2천만 원 공제하고 3천만 원이 남습니다.
3천만 원에 6.26%를 곱하면 187만 8천 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5만 6,500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만약 금융재산이 1억 원 있다면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에 대해 계산하니까 월 41만 7,300원이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소득 인정액에 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신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에 문제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배기량 1600km 미만이고 차량이 10년 이상이면 재산 가액의 일부만 반영합니다. 반대로 고급 승용차는 100% 반영됩니다. 부채는 어떻게 반영되느냐? 부채는 총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 다 빼줍니다. 단,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만 인정됩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증빙이 어려워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밍 이야기입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바로 1961년생 여러분입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통장에 넣어주는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줍니다. 신청 가능 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시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 심사를 거쳐 생일이 있는 5월부터 바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안 줍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인데 7월에 신청했다면 5월, 6월 두 달치는 못 받습니다. 7월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늦어도 41만 4천 원을 날리는 겁니다. 두 달 늦으면 8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1961년생 여러분,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내 생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 이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세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입니다. 집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전국에 지사가 많으니까 가까운 곳 찾아가시면 됩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정부가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많거나 부채가 많거나 해외에 재산이 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통장 사본이나 차용증 같은 걸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분증 하나로 끝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면 자녀분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미리 받아가셔도 되고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소득, 재산을 정밀하게 조회하고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고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다고 나옵니다. 탈락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소득 인정액이 얼마였고 기준액이 얼마였다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탈락했는데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재산 평가가 잘못되었다든지 소득 계산이 틀렸다든지 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례 1번, 서울에 사시는 김씨 어르신입니다. 1961년 3월생, 단독가구입니다. 아파트 시세 4억 원, 담보대출 1억 원 남아있습니다. 예금 3천만 원 있고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이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입니다. 아파트 4억, 예금 3천만 원 합쳐서 4억 3천만 원입니다. 대출 1억 빼면 3억 3천만 원입니다. 서울이니까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 빼주면 1억 9,500만 원이 남습니다. 금융재산은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공제하고 1천만 원이 환산 대상입니다. 주택은 1억 9,500만 원에서 금융재산 1천만 원 빼면 1억 8,500만 원이 일반 재산입니다. 1억 8,500만 원의 월 환산액은 약 61만 6,600원입니다. 금융재산 1천만 원의 월 환산액은 약 5만 2,200원입니다. 합치면 66만 8,800원입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은 30% 공제받으니까 5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환산액 66만 8,800원에 국민연금 56만 원 더하면 총 소득 인정액이 122만 8,800원입니다. 선정 기준액 247만 원보다 한참 낮습니다. 합격입니다. 사례 2번,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이씨 부부입니다. 남편이 1961년생, 부인이 1959년생입니다. 이미 부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남편이 2026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집은 2억 5천만 원, 대출 없고 예금 5천만 원, 남편 국민연금 120만 원, 부인 기초연금 33만 원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구니까 기준은 395만 2천 원입니다. 재산 계산해 보겠습니다. 집 2억 5천만 원, 예금 5천만 원, 합쳐서 3억 원입니다. 평택은 중소도시니까 기본 공제 8,500만 원 빼주면 2억 1,5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하고 3천만 원이 초과분입니다. 일반 재산 1억 8,500만 원, 금융재산 초과 3천만 원 각각 환산합니다. 일반 재산 환산액 월 61만 6,600원, 금융재산 월 15만 6,500원, 합쳐서 77만 3,100원입니다. 남편 국민연금 120만 원은 30% 공제받아 84만 원, 부인 기초연금 33만 원은 공적연금이므로 30% 공제받아 23만 1천 원입니다. 재산 77만 3,100원, 남편 연금 84만 원, 부인 연금 23만 1천 원 합치면 184만 4,100원입니다. 기준 395만 2천 원보다 낮으니 합격입니다. 사례 3번, 부산에 사시는 박씨 어르신입니다. 단독가구, 집 6억 원, 대출 없음, 예금 1억 원, 근로소득 월 250만 원입니다.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재산부터 봅시다. 집 6억, 예금 1억, 합쳐서 7억입니다. 부산은 대도시니까 공제 1억 3,500만 원 빼면 5억 6,5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1억에서 2천만 원 공제하면 8천만 원이 초과분입니다. 일반 재산 4억 8,500만 원 월 환산액 161만 6,600원, 금융재산 8천만 원 월 환산액 41만 7,300원, 합쳐서 203만 3,900원입니다. 근로소득 250만 원에서 115만 원 기본 공제하면 135만 원, 여기서 30% 공제하면 94만 5천 원, 그러면 근로소득 인정액은 94만 5천 원입니다. 재산 환산액 203만 3,900원에 근로소득 94만 5천 원 더하면 총 297만 8,9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넘습니다.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사례 4번, 전남 농촌에 사시는 최씨 부부입니다. 두 분 다 1961년생이고 집 1억 5천만 원, 농지 5천만 원,
예금 1천만 원, 농업소득 연 6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집 1억 5천만 원, 농지 5천만 원, 예금 1천만 원 합쳐서 2억 1천만 원입니다. 농어촌 기본 공제 7,250만 원 빼면 1억 3,7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1천만 원이라 2천만 원 이하니까 공제됩니다. 일반 재산 1억 3,750만 원, 월 환산액은 45만 8,300원입니다. 농업소득 연 600만 원은 월 50만 원입니다. 농업소득도 일정 비율 공제를 받는데 대략 30% 정도라고 보면 월 3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45만 8,300원, 농업소득 35만 원 합치면 80만 8,300원입니다. 부부 기준 395만 2천 원보다 한참 낮으니 당연히 합격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 예금이 좀 있어도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각종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청하실 때 자주 하시는 실수들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숨기는 것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남편 명의든 부인 명의든 상관없이 다 합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배우자 명의 통장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다 조회됩니다. 정부는 금융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전 금융기관을 다 확인합니다. 남편 명의, 부인 명의, 심지어 자녀 명의까지도 필요하면 볼 수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불이익만 받습니다. 정직하게 다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실수, 재산을 자녀에게 서둘러 증여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집이나 예금을 자녀 명의로 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올해 기초연금 신청할 때 그 아파트가 여전히 재산으로 잡힙니다.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문제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일 달 직전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 연금을 못 받습니다. 소급해서 안 줍니다. 특히 1961년 1월생, 2월생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1월생은 작년 12월부터 신청 가능했고 2월생은 올해 1월부터입니다. 지금 늦지 않으셨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네 번째 실수, 필요한 서류를 안 챙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채 증빙, 금융재산 증빙, 소득 증빙 이런 것들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연락 오면 빨리 제출하셔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 안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도 매년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늘었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받다가 복권에 당첨되었다, 상속을 받았다, 큰 돈을 벌었다, 이런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재산 상황에 따라 연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섯 번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하면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이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청 장소를 잘못 가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 기관에 가시면 안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여덟 번째, 대리 신청 시 서류 미비입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러 갈 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 이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1단계 신청 시기 확인입니다. 내 생일이 몇 월인지 확인하시고 그 직전 달 1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6월생이시면 5월 1일에 표시하세요. 2단계 신청 장소 선택입니다. 집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세요.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3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은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 준비하세요.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는 담당자가 안내해 줄 겁니다. 4단계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입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기초연금 담당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신청하러 왔다고 하세요. 담당자가 신청서 양식을 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이런 기본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5단계 소득재산 신고입니다. 신청서에 내 소득과 재산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부가 나중에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숨기지 마시고 아는 대로 다 쓰세요. 6단계 제출하고 접수증 받기입니다. 신청서 작성 끝나면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세요. 접수증에는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진행 상황 확인할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7단계 심사 기다리기입니다.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재산을 정밀 조사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전화 잘 받으세요. 8단계 결과 확인입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가 옵니다. 승인되면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다고 나옵니다. 계좌번호 확인하시고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9단계 만약 탈락했다면 결과 통지서를 잘 읽어보세요. 왜 탈락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얼마였고 기준액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세요. 10단계 연금 받기 시작하면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통장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를 하니까 변동사항 있으면 신고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요약하자면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졌다입니다.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 이 기준은 역대 가장 파격적인 인상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6년 기준으로는 수급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선정 기준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둘째, 근로소득 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기본 115만 원에 추가 30% 일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셋째, 재산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7,25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넷째, 1961년생은 생일 직전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늦으면 한 달치 연금을 날립니다. 다섯째,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여섯째, 배우자, 재산도 합산됩니다. 숨기지 마세요. 일곱째,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아홉째,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10번째, 탈락해도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계산이 복잡하다고요? 소득 계산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일단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자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하세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세요. 대략적인 소득과 재산을 말씀드리면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아니면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주변의 1961년생 친구분들, 그리고 부모님께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고, 세금도 내셨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연금 정보,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